읽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움을 완성하는 곳 에듀체리. 저는 아침쌤 교사 서지혜입니다.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 물심양면으로 가정에서 양육하시고 가르치고 이끄시느라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2026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올해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 셀프 칭찬을 좀 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 못지않게 나 자신 또한 굉장히 수고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토닥토닥 응원의 메시지를 듬뿍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0에서 6세 저희 집 두 아들이 좋아했던 책 육아 전집 추천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장난감 추천 영상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정말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제품들로 이야기를 드렸더니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두 아이들에게 읽혀보고 너무 좋았던 애정하는 그런 전집들 위주로 추렸습니다. 책 육아가 전집만 읽히는 건 아니고 또 낙권에 좋은 양질 그림책도 읽혀야 하는데요. 영상의 말미에서는 전집뿐만 아니라 낙권의 양질 그림책을 어떻게 찾는지 그 검색 방법도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들 0에서 6세 책 육아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책 육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책 육아에 대한 육아서를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독서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 설정을 하고 싶었고 좋은 책 정보도 많이 얻고 싶었거든요.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지금 읽어도 되게 좋다. 다시 한번 읽고 싶다 하는 책을 4가지 뽑았어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18년 책 육아, 너무너무 유명한 하은맘님이 쓰신 책인데요. 자녀분이 검정고시 패스하고 대학교를 좀 일찍 진학하셨고 또 가끔씩 세바시 강연이나 이런 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육아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계신 지금도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책은 0에서 7세 발달 심리에 따른 책 육아 실전 수업이란 책이고요.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팁들을 세세하게 실으셨고 또 사진 자료도 많아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결과가 증명하는 20년 책 육아의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되게 두꺼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내용이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책 육아의 교과서 같은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또 역시나 너무 좋았던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고요. 번역서예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많이 리뉴얼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하루에 15분만 책을 읽어줘도 그 효과가 아이에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최근에 리뉴얼된 표지예요. 저도 이 4권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4권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책 육아를 한번 진단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희 첫째 책 육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4권의 책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하은맘님이 쓰신 책 육아책인데요. 싹 뒤집어 엎어버려. 영화보다 책이다. 죽어라 읽어줘. 바깥놀이 실컷 해야 돼. 독자에게 말을 걸듯이 정말 술술술 읽혀 내려가는 재미가 있는 책이고 웃기고 짠하고 공감이 되고 어려운 육아 방법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평범한 엄마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위로와 공감 그리고 용기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책 육아 실전 수업이란 책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책 육아의 뿌리와 성공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20년 책 육아의 기적 목차는 파트 첫 번째 책 육아의 시작, 파트 2에서는 책 육아의 방법론들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란 책에서는 왜 읽어주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주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읽어주어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로 잘 풀어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아서를 섭렵하고 나서 두 번째로 제가 한 일은 환경 세팅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신경 쓴 건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엄마가 지치지 않는 정도로만 저는 워킹맘이고 또 육아 도움을 간간히 받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 양육과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 육아에 올인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저의 상황을 좀 자각하고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분배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 책 육아의 시간을 할애하고 내 정성을 쏟을지를 미리 좀 계획하고 마음먹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격에 따라서 차이도 있어요. 좀 내려놓자 너무 디테일하게 아이들한테 막 일일이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착착착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자라고 저에게 셀프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경 세팅은 카더라 통신 말고 우리 가정이 지향하는 우리 아이의 육아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자. 책 육아의 방법론도 찾아보니까 정말 많고 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의 책 육아는 무엇인지, 또 비단 책 육아뿐만이 아니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지향하는 교육의 방법은 뭔지,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남편, 우리 가정에서 지향하는 아이들의 교육 방식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과 대화도 좀 많이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책 육아 환경 세팅은 집안 환경을 둘러보고 공간을 계획하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까지 책장과 책을 구비해야 답답하지 않고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또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쉼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공간적으로 좀 많이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책장을 배치하고 뭐 이렇게 구도를 짰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충 우리 집이 좀 작으니까 책장은 한두 개 정도 있으면 되겠다. 환경에 맞는 책장과 책의 양을 좀 미리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서 실제로 환경을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들은 저희 집의 예전 사진이고요. 다 제가 실제로 썼던 그 책장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소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중고마켓에 좀 팔려고 내놨던 사진들이어서 책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긴 해요. 책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겠죠. 첫 번째는 전면 책장입니다. 이 전면 책장은 보시는 사진처럼 아랫부분에는 책을 편하게 꽂을 수 있고 두세 개 정도를 같이 구비를 해두고 넉넉하게 볼 수 있도록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기 책장인데요. 위에 보시는 이 구름 모양의 아기 책장이 되게 유명해요. 이 책장이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만원, 6만원 비쌌던 것 같은데 이걸 꼭 사겠다고 막 알아보고 했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질이 없습니다. 밑에 사진은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그냥 이렇게 익스텐션 늘어나는 책장이고요. 이 디자인으로 결국은 종착을 하게 됐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작은 책들을 꽂아서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구름 모양의 아기 책장은 물론 좋아요. 좋은데 책장이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도 저희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전면 책장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정말 전면으로 책을 보여줄 수 있는 전면 책장을 사자라고 해서 당근에서 좀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두 개를 같이 구매를 해서 옆에 두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전면 책장을 두니까 아이들이 책을 많이 꺼내보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장난감처럼 막 책에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게 했던 아주 좋은 훌륭한 도구가 전면 책장이어서 집에 하나씩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낮은 책장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낮은 책장을 거실에 두르고 아직 키가 작은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이 언제든지 뭐 길 수도 있고 잡고 일어설 수도 있고 편하게 앉아서 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눈높이로 더 높지 않은 상태로 책장을 제공했고요. 낮은 책장을 검색해서 따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로 형태의 긴 책장을 옆으로 뉘인 거예요. 가로로 길게 놔두고 때로는 벤치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사진처럼 장난감을 한가득 올려놓기도 하고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집 추천을 할 건데요. 잠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한 5 아이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전집은 한 두세 종류면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다다익선이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경험상 아이들이 책이 많다고 해서 그 책을 다 보진 않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보는 가정에서는 책이 좀 작더라도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고 책이 꽂혀만 있고 너무 많은데 부모님은 계속 핸드폰을 본다면 아이들은 책을 안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추천드리는 전집들을 다 사셔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구비해 두시고 보시기보다는 딱 두세 종류만 집에 두고 또 바꿔가면서
아이가 실증을 내고 좀 충분히 봤다 싶으면 또 바꾸고 새로운 전집을 들이시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책이 너무 많으면요, 아이들이 좀 책 먼지 때문에 그런지 기관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뭐 넓지 않은 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책 관리도 잘 안 되고, 저도 막 꼼꼼하게 책을 하나하나 다 닦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책 먼지며 또 생활 먼지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기관지염을 많이 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경험이 없을 때였고, 책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걸 탈피하고 나서 보니까, 집에 책이 많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집에 양질의 좋은 전집들 몇 지를 구비를 해두시고 잘 관리하고 잘 쓸고 닦으면서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추천 전집 바로 시작할게요. 추피의 생활 이야기는 프랑스 작가 티에라 쿠르탱의 유아 생활 동화 시리즈고요. 주인공 펭귄 추피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 감정, 사회성 발달, 맞춤이고요. 아이 손에 잘 맞는 아주 작은 사이즈고 또 가벼워서 저희 집은 캠핑이나 여행 갈 때 많이 들고 갔었고, 또 아이들도 만만하게 자주 꺼내보고 했습니다. 세이펜이 되는 버전으로 구매를 해서 아이들에게 첫 세이펜의 어떤 경험을 선물했던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는 도레미곰. 도레미곰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명작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레이트 북스의 세계 창작 그림책 전집이고요. 음악과 동화를 결합해서 뮤지컬형 유아 창작 세트예요. 단계별로 도, 레, 미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구별해서 글밥과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밥이 이렇게 섞여 있는 전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집을 다 분류를 해서 쉬운 거부터 먼저 주고 나중에 어려운 걸 노출하고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적으로 책 육아를 하는 건 저랑은 좀 맞지 않았고, 다 풀어놓고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아이가 꺼내보고 읽어주고 했습니다. 도레미곰은 책과 함께 제공되는 이 뮤지컬 음원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책을 읽어주면서 저도 하도 음원을 많이 들으니까 언젠가부터는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노래가 너무 좋고 아이들도 좋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맛에 들려서 책을 한두 권 더 펼쳐서 읽게 되는 독서 경험을 하게 해주었던 정말 효자 전집 도레미곰입니다. 다음 전집은 차일드 애플 시리즈입니다. 스마일북스의 출판사고요. 단순하고 굉장히 선명하고 쨍한 그림책입니다. 이게 일본 창작 동화라서 그런데요. 여러 가지 개정판이 있어요. 다 사봤어요. 리틀도 사보고 빅도 사보고 뉴도 사보고.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박관념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또 성격이 완전 T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질없는 일이었다. 책 육아의 해안을 조금이라도 얻은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 리틀, 빅, 뉴 별반 차이가 없다. 아무거나 읽히셔도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공이나 펼친 페이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의 재미를 끌어당길 만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래하는 솜사탕.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고 엄마가 좋아하는 책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꿈꾸는 솜사탕이라고 조금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의 창작 그림책인데 저는 꿈꾸는 솜사탕은 보지 않았고 노래하는 솜사탕만 봤어요. 슈퍼 영웅이나 공룡, 동물 이야기 등 재미있는 주제가 많아서 저희 집 두 남자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했던 좋은 책입니다. 다음은 반짝달, 언어 발달과 인성에 초점을 두었어요. 자립심, 감사, 창작, 협동 이렇게 8개의 인성 덕목을 또 30개의 주제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책에서 어떤 인성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힐 때 어떤 인성 주제에 대한 책인지를 우선 엄마인 제가 좀 알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니까 훨씬 더 맛을 살려서 읽어줄 수 있었던 좋은 책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닳고 닳도록 봤던 캐릭터 시리즈인데요. 꼬마버스 타요 시리즈, 그리고 로보카폴리 인성 시리즈. 교육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흥미 위주의 책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구입해서 봤고요. 지금 생각해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흥미 위주의 책들은 지금도 구비를 해두고 있는데요. 꼬마버스 타요나 로보카폴리 지금은 없지만 요 대체품으로 저희 집에 있는 게 카봇입니다. 카봇 완전 백과라고 해서 책을 펼쳐보면은 뭐 이런 책이 2, 3만 원씩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카봇 종류가 몇백 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 카봇의 이름과 능력, 뭐 합체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백과사전처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자리 독서에서 이제 읽고 있으면 조금 현타가 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 또한 책에 대한 흥미를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못할 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책 육아를 위한 시리즈 추천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시리즈는 하나씩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놀라운 자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전에도 물론 다른 자연 시리즈를 봤지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자연 전집입니다. 굳이 다른 자연 관찰 전집에 기웃기웃 거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책과 별책, 블록, 입체 놀이북, 동식물 카드, 구성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활용할 수도 없었지만 간혹 하나씩 꺼내보면서 정말 책이라는 것이 그냥 딱딱한 물성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구나. 좋은 전집입니다. 팝업과 플랩, 조작 장치가 너무 잘 돼 있고 AR 앱이나 동영상으로 확장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스토리텔링식으로 자연 관찰을 풀어내서 딱딱하지 않게 정보 전달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세이펜으로 잘 봤어요. 다음은 우리 창작 이수 구름고래. 이수 출판사의 국내 순수 창작 그림 동화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했던 전집이고 제가 좋아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2에서 5세 아이들의 상상력과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한국 작가들의 창작 이야기고 우리 문화,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포근한 그림체를 좋아해요. 그런데 포근한 그림체, 뭔가 서정적인 내용만으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결말이 흐지부지한 책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림체도 참 따뜻한데 스토리도 정말 탄탄하고 기승전결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도 저 또한 몰입해서 잘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몬테소리 글기 말기. 순수 국내 창작 그림책이고 3에서 6세 언어생활, 인성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가족, 친구, 우리 문화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공감과 표현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현대 생활을 잘 균형하고 있어서 역시나 재미있게 잘 읽혔어요. 다음은 스토리팡. 이 스토리팡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우리 스토리팡 읽을까 하면서 잘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름처럼 내용도 정말 재밌어서 아이들이 스토리팡을 정말 좋아했어요. 네,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의 세계 테마 창작 그림책이고 누리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요. 해외 수상작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술적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 더 눈이 가고 이 책은 뭔가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좋은 그림책 작품을 읽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전집입니다. 다음은 안녕 마음아. 그레이트북스의 인성 동화 시리즈고요. 3에서 6세 아이들의 감정 코칭과 사회성을 키우는 따뜻한 우리 창작이에요. 아이의 일상 감정을 굉장히 현실적인 스토리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한번 겪어봄직한 이야기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몰입해서 이야기에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세이펜으로 잘 읽혔습니다. 다음은 내 친구 과학공룡. 그레이트북스 출판사의 과학동화 시리즈고요. 5에서 7세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활 속 과학 지식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베스트셀러고 세이펜으로 톡톡하게 잘 읽혔어요. 이 외에도 저희 집을 거쳐간 다양한 전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생각해도 다시 읽히겠다, 너무 좋다라는 전집들만 따로 추린 것들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집 추천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전집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전집에 있는 책을 아이가 다 좋아하진 않아요.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책이 있고 또 아이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집 위주로 책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 양질의 낙권 그림책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낙권 그림책을 읽혔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집은 좀 휘발성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땐 열심히 읽은 것 같은데 막상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 책 다시 한번 읽고 싶다. 와, 그 책으로 한 번 더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낙권의 좋은 그림책입니다. 양질의 낙권 그림책들을 검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자료 검색 코너에서 사서 추천 도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립어린이 정보를 얻는 곳은 개똥이네 사이트예요.
이 개똥이네 사이트는 중고책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책 육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뺑고닷컴이라고 유명한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또 우리 동네에 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기 대출 도서를 한번 보시고 이런 책이 인기가 있구나 하고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책 박물관 사이트입니다. 그림책별로 한국 그림책, 번역 그림책, 원서 그림책 쭉쭉쭉 추천을 하고 있고 또 수상작 모음으로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또한 추천 그림책이라고 해서 좋은 어린이 그림책, 좋은 어른 그림책, 그림책 큐레이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0에서 6세 책 육아를 위한 전집 추천과 낙권의 그림책을 검색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추천드린 전집 말고도 댓글에 여러분들이 이 0에서 6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동안 읽히셨던 전집들 위주로 추천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에도 믿는 만큼 많이 성장하셨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한 해에도 믿는 만큼 더 크고 더 넓게 풍성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바이.